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식의 유용한 정보들 가득 준비해놨습니다.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인데요. 자, 간밤 FOMC에서 금리 인상폭이 결정되면서 불확실성도 다소 누그러졌고 간밤 미국 증시도 좋은 지수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그 훈풍 이어가나 했습니다. 자, 하지만 띄웠던 갭마저 꽉꽉 눌러 채우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런 장세 속에서는 빨간불을 켜도 우리 시청자님들 많이 마음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장세 조금이나마 극복을 해보고자 오늘 저희 머니트렌드도 열심히 준비해놨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서 방송 말미에 공개되는 머니 종목까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마감 시황 먼저 함께 살펴볼까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 상승폭을 키웠던 지수는 오후 들어서는 상승분 일부를 반납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17% 상승한 2,451.4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전에는 장중 한때 2,50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줄이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흐름 비슷했습니다. 지수는 0.34% 상승한 802.1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 한때 822.31포인트까지 상승폭을 키웠지만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오후 들어서 상승폭 축소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동향인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1,457억 원 사들였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1,560억 원, 187억 원 매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수급 동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랜만에 들어와 줬는데요. 자, 기관은 931억 원, 외국인은 1,174억 원 사들이는 모습 보여줬고요. 개인은 2,104억 원을 팔아내면서 오랜만에 상승한 시장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이 90년대의 실패를 딛고 다시 차 사업에 뛰어들려는 걸까요? 자, 하지만 이번엔 전기차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삼성 SDI 등 그룹 내 핵심 계열 회사들이 TF를 발족했다라는 소식으로 시장이 들썩였는데요. TF의 이름까지 베일에 쌓여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와 긴밀한 관련이 있을 거란 시장의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문이 무성해지면서 삼진 L&D 상한가 안착했고요. KEC, TSI 등 기업도 장중에 시장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자, 최근 테슬라의 모델 Y 등 다양한 전기차를 분해하고 있다는 ETF,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따뜻한 바람 끌어올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머니트렌드 시장에 달군 삼성 TF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머니트렌드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네, 월요일에 이어서 목요일에도 함께합니다. 김종원 파트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사실 월요일에는 장이 매우 힘들었습니다만 오늘은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힘든 장세였어요. 이런 장세 속에서 시청자님들께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요일은 힘든 장이다. 네. 화요일도 힘든 장이다. 네. 수요일도 힘든 장이다. 네. 목요일도 힘든 장이다. 네. 그리고 금요일도 그렇다. 다 힘드네요. 네. 지금 이번 주가 그런 것 같아요. 네. 특히 오늘은 더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어떻게 저녁에 이렇게 희망을 갖고 주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장을 딱 열어서 갭을 딱 띄는 거 보고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한숨을 쫙 내쉬셨을 텐데 네. 그 이후에 점심을 딱 먹고 나니까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그렇죠. 마이너스 전환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시점 이 저녁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사실은 월요일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판단돼서 네. 이거 시청자님들 보시면 좀 잠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걱정돼요. 네. 걱정돼서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 상황을 하는데 사실 현실을 직시해야 되고 네. 내일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내일 전략을 세울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략을 한번 오늘 종목들보다는 시황 쪽 흐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알찬 내용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시청자님들께 그저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건네주실 수도 있지만 숫자에 든 감정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김종원 파트너님이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자, 방송이 끝난 뒤에도 김종원 파트너와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김종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김종원 파트너의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김종원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머니 이슈 짚어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파트너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오늘 이슈 시작하기 전에 시장 이야기부터 먼저 여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 수준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지만 우리 증시는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하게 해주질 못했어요. 오히려 더 어려웠죠. 자, 뉴욕 시장에 비하면 우리 시장 반등폭 상당 부분 내주면서 마감을 한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좀 풀어주시죠. 네. 자, 미국 장이 좋게 끝났기 때문에 한국 장도 갭을 띄우고 시작을 했죠. 네. 한마디로 아침 시작부터 그냥 사탕을 주고 시작을 했으면 사실은 좋은 분위기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뒤통수를 띈 그 맞은 기분이에요. 사탕을 뺏겼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 좀 인공호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 파월 의장한테 0.75% 인상한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0.5%라고 하고 0.75%를 인상했느냐 물어보니까 대답이 블랙아웃 기간, 그러니까 FOMC 이전에 10일 동안의 기간에 그 데이터를 보면서 방향을 선회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일은 드물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냥 다시 말해서 그냥 미안해, 좀 급했어라고 하는 표현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한 의도는 없었는데 그냥 급해가지고 갑자기 바꿨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자이언트 스텝의 미 증시는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FOMC가 끝날 때마다 지난 5월 달도 마찬가지고 이번 달도 마찬가지고 마치 마법처럼 나오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불확실성 해소. 근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나왔고 그게 미국 시장 먹혔습니다. 근데 한국 시장은 먹히질 않았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먼저 미국 선물 시장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번 지금 저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장 마감하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S&P 500 선물 지수입니다. 일봉으로 먼저 보시면은 지금 마이너스 2.38%입니다. 그러니까 자, 저점을 상당히 마이너스에서 과거의 지지선까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죠. 분봉상으로 봐도 오늘 자, 11시 한국 시간으로 11시부터 계속 내려버린 모습입니다. 굉장히 무섭게 내렸어요. 장 끝나고 나서 사실은 이 미국 선물 시장이 생각보다 좀 조정을 다시 횡보를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더 강하게 밀면서 한국 지금 시장의 시간의 거래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대부분. 지금 한 섹터만 괜찮은데 곡물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만 괜찮고 나머지가 안 좋은 상황인데 자, 그럼 한국 증시의 상황이 어떨 것이냐 그게 지금 관건이에요. 자, 앵커님 혹시 수영 잘 하시나요? 네, 전 수영 꽤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혹시 바다 수영 좋아하세요? 아니면 저는 수영장에서 울타리 쳐진 데서만 수영을 합니다. 안전한 수영장. 지금까지 최근의 거래 시장 흐름이 수영장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어제 FOMC에서 0.75 되기 전까지는 그나마 안전한 울타리에서 수영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도 호흡이 막 가뻐도 나와서 일어서면 발이 다 썼거든요. 네. 그리고 웬만하면 나올 수 있었는데 제가 그 바닷가에서 몇 년 살아서 바다 수영을 많이 했는데 바다 수영은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호흡이 가빠져가지고 간신히 허우적대다가 딱 일어났을 때 그 발이 닿으면 그나마 호흡을 한번 탁 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의 시점이 사실은 0.75% 올라왔을 때 네. 허우적대다가 발을 한번 딱 올리고 숨을 한번 팍 들어 마셨는데 일반적인 수영장에서 파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들어 마시면 되잖아요. 네. 근데 딱 일어서 놨더니 이전에는 파도가 그냥 앞에서는 한 50cm 파도가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참을만 했는데 이번엔 75cm가 옵니다. 0.75% 상승했죠. 네. 생각지 않게 또 한번 팍 맞아가지고 다시 꼬꾸라지면 그때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오늘의 장세가 그런데 네. 그럼 이 다음이 어떨 것이냐를 예상을 해야 돼요. 근데 파월 의장이 말하기를 7월 달은 어떻게 예상합니까? 네. 라는 이야기에서 이제는 1m 파도까지 예상을 해야 된다. 1%까지 지금 언급을 했어요. 근데 어제 미국장에서는 사실 그 FOMC 회의가 그 발표가 새벽 3시 정도 했거든요. 네. 미국장은 하락하다가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반등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게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법이 통했어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마법이 통했는데 네. 끝나고 나서 보니까 파월 의장이 한 말을 다시 분석을 해서 보니까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안해 좀 급했어. 급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이 더 빨리 갈 수 있다. 네. 그게 이제서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하면서 좀 힘들어지지 않는가. 그러면서 한국장이 계속 미국 시장의 시간의 흐름을 딱 보면서 이건 아닌가 봐 해서 빠지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오늘 시장의 흐름을 한번 수급면에서 보시면요. 이쪽 외국인과 개인의 그 흐름인데 자, 이게 지금 검정게 잠깐만요. 좀 크게 작게 크게 네.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빨검게 지수의 흐름입니다. 지수가 아침에는 좀 흐르다가 내려가는. 근데 외국인이 오후 들어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오전 아침 일찍은 매수를 했거든요. 매수한 추세를 유지한 게 아니라 점점 더 계속 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 요소로 계속 내려 꽂아버리는 오후장 들어가지고 자, 지금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장세다라고 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시장 그래서 저도 오늘 굉장히 피곤했어요, 사실. 시청자분들도 엄청나게 피로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계속 이런 밀어닥치는 파도 때문에 힘드실 텐데 이 파도를 과연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시장의 대응 방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바다 수영할 때 파도를 피하는 하나의 방법은요. 그냥 들어가서 물속으로 파도를 칠 때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해서 육지 쪽으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시장은 현금을 갖고 있어라, 되도록이면.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하락 장세이기 때문에 흐름이 현금을 가지고 웬만하면 손절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네. 견디지 못할 시장이 한 번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손절할 필요성도 필요하지 않은가. 자, 지수를 선물 보고 나서 제가 지수를 한번 보려고 했는데 자, 지수 지금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차트 이렇게 보시면 아직은 완전히 하락각도 121선, 61선 맞고 떨어지는 자, 이평선들 작은 거는 네, 설정을 없애고요. 20선하고 61선 장기 이평선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바닥을 형성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얘를 보기가 헷갈린다. 이게 바둑을 잘 두는 거는 훈수를 두면 잘 두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라고. 자, 이 차트를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자,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이게 지금 상승의 차트로 보인다고 하면은 하락입니다. 지금 이 차트가 만약에 하락하겠다라고 보이는 차트면은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거꾸로 차트를 만든 거예요. 자, 과거의 그 모습들을 봤을 때, 자, 여기서 지금 하락 패턴이 나오죠.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지수가 굉장히 상승을 강하게 했었습니다. 강하게 상승하다가
박스 구간 만들고 자 이런 구간 박스 구간 만들고 여기를 이탈하면 또 하락을 만들거든요. 자 지금 추세가 그냥 얘를 정상으로 보시면은 120선, 61선 골든 크로스 딱 되고 이평선이 정배열되고 꾸준하게 저점을 올리고 고점 올리고 추세선 터널 가운데서 상승 패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를 거꾸로 다시 돌리면은 하락 패턴이 유지예요. 그럼 네. 어디까지 지지를 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모습인데 지금 아래 박스 구간까지가 지금 2,300포인트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겠다. 과거에 여기서 지금 상당히 지지하고 저항받고 몇 년 그 기간이 한 3, 4개월 동안 됐는데 이 구간까지 내려와야지 아예 방향을 틀지 안 틀지 그 모습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잠시 조금 호흡을 가다듬고 가만히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네. 수영에 정말 적절하게 비유를 해주신 것 같은데 아마 시작에 계신 분들 현금화 전략이라던가 손절이라던가 이런 이야기, 이런 단어들은 별로 듣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황에 대한 자세한 분석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배터리 관련주들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흐름이 좋게 나왔습니다. 삼성이 전기차 시장에 진입한다라는 소식에 이 전기차 부품주들이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자, 지금 ETF,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내 주요 계열사들이 참여한다는 ETF 관련주들의 어느 정도 강한 모멘텀이 될지 궁금합니다. 네, 그 로봇 그 사업도 한다고 하면서 TF 만들고 네. 그 사업부로 다시 승격이 됐거든요. 팀으로. 얘도 이제 그 팀으로 만들기 전에 TF를 만드는 그 상황인데 사실 작년에 LG가 하만하고 같이 캐나다의 한화하고 같이 전기차 만든 시장을 만든다. 전기차를 만든다는 네. 이슈였을 때 LG전자도 상승을 많이 했고 LG 이노텍이 가장 상승을 많이 했죠. 그리고 나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왜냐? 시장이 좋았으니까. 근데 지금 시장은 그러면은 그 삼성이란 한국의 그 첫 번째 브랜드인 삼성이 전기차를 만든다. 만약에 작년에 했었으면 굉장한 호재였을 겁니다. 이거는 이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이 굉장히 가파랐을 거고요. 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오늘 시장에서 나타난 반응은 완전히 지금 뜨뜻미지근해요. 상한가 한 종목 들어왔습니다. 지금 삼성은 사실적으로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배터리죠. 그 다음에 전장입니다. 그리고 IT입니다. 그리고 카메라이고 라이더이고 이것들을 전체로 아우르는 IT 기술들이 필요한데 자 지금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2차 전지는 삼성 SDI 회사 있죠. 예, 굉장히 강한 회사가 있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있습니다. IT 삼성 SDI 있고요. 카메라하고 라이다는 삼성 전기가 있고 자율주행까지 지금 준비돼 있고 전장은 작년에 하만을 인수를 했죠. 자, 하만을 인수하면서 하만을 통해서 그 스타트업 기업인 사발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전장 사업을 한층 더 강화하는 그러한 모양이기 때문에 삼성은 전기차를 만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다 지금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관련주 급등한 거 가운데 지금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 상한가 관련된 종목들이 하나가 있고 관련된 종목들이 몇 개가 같지만 길게 보기엔 너무 힘이 없지 않나.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보고 만약에 이 종목이 조금 더 간다고 하면은 그때 갔을 때 눌려주는 구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섣불리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이 이슈가 부각되는 게 필요한 흐름이라고 생각되는 테마군이 아직까지는 이상하게 약한. 왜냐하면은 지금의 시황 자체가 냉랭하죠. 냉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시장이 만약에 좋았다면 분명히 엄청난 호재로 작용했을 소식이지만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엔 좀 섣부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전기차 관련주 그래도 오늘 강하게 흘러갔던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자, 오늘 어떤 부품주들이 강했는지 한번 그래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자, 먼저 지금 삼진 L&D가 상한가를 진입을 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 710억 가량의 그 금액을 만들면서 상한가로 먼저 진입을 하면서 이 테마군의 대장주로서 움직였습니다. 그 원통형 2차 전지 가스켓을 공급 중인 삼진 L&D입니다. 그 삼진 L&D가 삼성 SDI에 원통형 2차 전지 가스켓 70%가량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는 지금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테슬라하고 리비안에서 가장 선호를 하고 있는 그런 배터리인데 삼성 SDI는 원통형 배터리 생산 글로벌의 2위 업체입니다. 자,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면 삼진 L&D 차트가 그래도 그나마 차트는 나쁘진 않아요. 자, 뭐 이 종목 과거에 삼성 SDI, 뭐 배터리 테마, 리비안 테마, 삼성물산 여러 가지 테마로 엮이면서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한마디로 끼가 있는 종목의 시장에서. 그러니까 끼가 있는 건 보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지켜는 보는데 보수적으로 지켜봐라. 자,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전 고점을 오늘 상한가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면서 자, 어려운 구간이 될 수 있죠. 이러한 구간들 몇 번이나 눌렀다가 돌파하려고 노력했다가 이때도 돌파했다가 내려오고 돌파했다 내려오고 했는데 돌파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내일 일단은 갭을 띄울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기업적인 재무적인 상태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자, 재무제표 상태에서 자, 분기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분기 그래프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 큰 문제는 없죠. 매출도 전년 동기에 이번 1분기에 27% 증가하는 꾸준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안정성 역시 보장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삼진 L&D 다음에 아남전자가 있습니다. 아남전자가 있는데 아남전자 역시 오디오 기업 가운데 하나이죠. 우리가 뭐 과거부터 아남 많이 했었었는데, 네. 예, 최근에 디지털 영상기기 연계된 첨단 고부가 가치 컨버전스 가전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그리고 삼성하고 연결된 거는 삼성이 인수한 하만에 OEM과 ODM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남전자가 삼성이 전기차를 만드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 연결돼서 상승을 했는데요. 자, 오늘 거래량이나 역시 차트 면에서는 상당히 나쁘진 않아요. 오늘 거래량은 1,530억. 아까 삼진 L&D보다는 거의 2배가 많은 상황이죠. 자, 차트 상에서 모습을 보시면은 일단 상승에서 하락 패턴으로 돌았다가 오늘 쭉 이 추세선을 연결했을 때 맞고 떨어지고 하다가 일단은 돌려놓는 하락 패턴을 돌려놓는 강한 양봉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좋아 보이는 모습은 역시 전고점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 앞에 역시 저항권을 돌파는 못했죠. 위에 윗꼬리가 길다는 거는 현재 여러 가지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앞에 매도 물량이 얼마인가 테스트 물량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분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한 모습입니다.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사실 시간의 거래입니다. 아까 제가 장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의 거래들이 대부분 안 좋아요. 그런데 특히나 배터리 관련주가 이상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남전자도 이렇게 좋은 흐름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관련주로 지금 안 좋은 시간의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일봉상의 모습은 좋으나 내일 거래할 때는 아침장 거래는 피하시는 게 어떨까? 굳이 하시더라도 종가 베팅까지 지켜보시면서 베팅하시기를 권하고 웬만해서는 그냥 관종의 모습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KC입니다. KC도 살짝 상승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지켜보는 수준으로 보여요. 박스권에서 지켜줘야 될 자리는 역시 지켜준 모습이긴 합니다. 삼성전자와 굳이 연계는 안 돼 있어요. 연계는 안 되는데 전기차 시장하고 연결되면서 오늘 살짝 한 달이 걸쳐놓은 그런 모습이죠. 역시 지금 시간의 거래를 봤을 때 역시 이 종목도 2.01%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은 이 저점을 이탈할 수 있죠.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대응 라인 딱 잡고 하시는 게 안전하실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종목을 사지 말고 제가 오늘 표현한 게 현금을 사십시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어렵더라도
지금 그 어려운 걸 차라리 견디셔야지 더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일 시장에 대해서 오늘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차트 많이 돌려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딱 잡으시고 내일 시장을 창을 딱 열고 대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삼진, L&D, 아남전자, KC 오늘 장중의 흐름 괜찮았지만 시간의 흐름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관련 종목들 내일은 개장 직후에 진입하는 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지금은 종목을 살 때가 아니라 현금을 살 때다라고 표현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시장 김종원 파트너와 함께 극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김종원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김종원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노란톡방에서 이 어려운 장세 함께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머니 이슈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머니 섹터로 이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머니 섹터 LG 에너지솔루션 투자 확대 관련주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주가는 1.67% 상승했는데 나인테크라던가 관련주들 주가는 조금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의 머니 섹터 LG 에너지솔루션 투자 확대 관련주로 가지고 와 주셨어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시간의 거래 전에 오늘 낮에부터 이 섹터가 한 번 더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네.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 딱 보고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되면은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인데 내일은 일단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일단 드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일단, 조심해라라는 의미로 가져와 주셨다고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네, 그 의미도 되죠. 네. 근데 이미 준비를 해서 얘는 한번 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안 가서 그렇죠. 내일 만약 내려가면은 일단은 한번 지켜보다가 내려갔을 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아래에서 한번 더 잡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오창 공장에 7,300억 원의 그 투자를 추가적으로 하기로 했죠. 원통형 배터리 4630, 4680의 원통형 배터리, 대형 원통형 배터리인데 이것을 지금 테슬라 쪽에서 계속 원하고 있죠. 왜냐면은 초밀도 그리고 더 오래 가기 때문에 파나소닉이나 아니면은 삼성 SDI에서도 이쪽을 지금 주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LG엔솔이 이쪽에 오창 공장이 1공장, 2공장이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투자를 7,300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LG엔솔이 흐름은 좋았어요. 오늘 흐름 좋고 최근에 차트 이렇게 봐도 아래에서 계속 내려오다가 여기 박스권에 계속 움직이면서 뭔가 한번 돌파를 할 수 있는 좋은 시도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안 좋아 보이는데 이 종목보다는 관련된 종목들이 더 많이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아 메카닉스가 이날 더 많이 갔었는데 6월 14일 날 6월 14일 날 LG엔솔과 관련돼서 투자 기업으로서 5월 30일 날 LG엔솔에 1,980억인가요? 그 투자와 관련돼서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으로서 이슈로 이미 상한가를 받은 적이 있었고 그와 직접 연결되면서 올라갔는데 오늘 사실 제가 이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상당히 좋아하는 패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낮부터 오늘 종목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네. 일단 흐름이 안 좋아요. 시간에. 왜 제가 이 종목을 좋게 봤느냐. 일단 거래량이 이때 이슈가 받을 때 3,830억이었습니다. 화요일 날 시장 안 좋았죠. 안 좋은 시장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3,830억. 그리고 장대 양봉. 그리고 어려운 상당히 힘든 제가 자주 말하죠. 신규 상장 종목은 시가, 종가가 강한 저항 가격이다. 그 가격을 돌파를 한 이후에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횡보를 했어요. 이틀 장대 양봉 후에 거래량을 확 줄이면서 이틀 동안 횡보하는 거는 일단 개인들의 물량을 제거하려는 털려는 의도거든요. 분봉상에서도 상당히 좁은 흐름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래에서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상한가를 마감하면서 얘는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뭐 터는 물량이 없어서 얘가 여기는 일단은 겁을 주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자, 여기서도 지금 오후에 횡보하면서 지수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장막판에 땡기면서 희망의 시나리오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시간에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4.7%입니다. 역시 지수를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다라는 게 여기서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할 필요가 있느냐. 지켜보시다가 과연 이 자리를 지켜주는가. 상장 당일날에 시가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 자리를 지켜주는가 한번 내일 지켜보시고 깼을 때 다시 저점이 어디인가 확인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세아메카닉스가 가장 현재로서는 LG엔솔과 관련된 대장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노펙스가 있습니다. 자, 시노펙스 차트도 상당히 좋은 차트 가운데 하나예요. 거래량 차트를 하방을 쫙 만들어가지고 계속 내리는 모습, 압력을 주면서 계속 내리죠.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돌리는 모습, 완전히 골든 크로스까지 났습니다. 현재 상황이. 골든 크로스의 모습이 지금 61선이 120선 딱 돌파하고 120선도 돌리면서 역시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이 종목도 이번 내일 아니면 월요일까지 이을지 모르겠는데 이 장세에서 눌러졌을 때, 강하게 눌러졌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포의 자리에서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입니다. 이건 절대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냥 하루 그날 사서 그날 팔든지 다음날 사든지 해서 단기적으로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노펙스까지 이 두 종목을 한번 LG엔솔과 관련해서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어려운 장세이니만큼 단기적으로 접근할 종목들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김종원 파트너와 함께 어려운 장세 이겨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샵 0082번으로 김종원 세 글자 보내주시면 김종원 파트너의 노란톡방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서 지금 갖고 계신 고민들 털어놓으시고, 자, 그리고 이 어려운 장세 함께 이겨내보셨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머니트렌드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코너가 있는데요. 자, 김종원 파트너와 그리고 저희 제작진이 고민 끝에 저희가 9시에서 10시 사이에 진행되는 방송이니만큼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 시청자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시간외 특징주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은 결론에 도달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김종원 파트너와 함께 시간외 특징주 짚어보는 코너 새롭게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간외에서 어떤 종목들 크게 움직였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제 뒤에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상승한 종목들 그리고 하락한 종목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 현대로템, 바이오, FDNC, KEH건설, 국보 이렇게 네 종목이 있고요. 시간에 상승한 종목 고려산업, 한탑, 미래생명자원, KC피드 이렇게 네 종목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김종원 파트너가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상승한 종목들 거의 식량난 관련주라는 점도 눈에 띄네요. 자, 먼저 하락 종목들 대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이 장 마감 후에 수조 원대 지하철 차량 담합이라는 주제를 갖고 제재 착수 기사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장 마감 후에 4.79% 시간 외에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오 FDNC 오늘 장 막판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죠. 장 마감 후에 투자주의 종가 급변 종목 공시가 나오면서 또 역시 5.12%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KH건설도 볼까요? 장 마감 후에 최대 주주 특별 관계자 KH필룩스 동사 전환차 채권 매도 전자 공시가 나오면서 5.37%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국보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네요. 7.42% 시간 외에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장 마감 후에 추가 상장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한 종목들 대체로 식량난 관련주들입니다. 고려산업이 9.99%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자, 시간에 사료 테마가 상승하고 있다는 걸 반증을 하고 있고요. 한탑 역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9.98%, 미래생명자원도 9.95%, KC피드 9.93%. 자, 이렇게 식량난 관련주들이 하락장에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종원 파트너와 함께 어떤 종목들, 자, 상승하고 하락이 컸던 종목들은 이렇게 살펴봤는데, 자, 김종원 파트너는 어떤 종목 특히 눈여겨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자, 어떤 종목들 좀 브리핑을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료 관련주들, 그리고 곡물 인프라 관련주들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저도 방송에서 이 상한가의 시간 내의 종목들을 설명한 건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많이 낯설긴 한데, 자, 그 방송 보시는 분들 문자 하루에 자주 올 거예요. 이 종목 꼭 보십시오. 내일 날아갑니다. 라고 그렇죠. 해서 저한테도 많이 오더라고요. 저한테도 많이 옵니다. 답장을 보내고 잘못 싶어요. 골랐네요. 전화도 되게 많이 와요. 그렇군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한 번은 제가 이쪽 세계 전문가인데 했더니 욕하더라고요. 욕을 하던가요? 진짜로. 네. 그래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러게요. 네. 욕은 왜 할까요? 모르겠어요. 참. 일이 잘 안 됐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골라도 잘못 골랐다 했나 봅니다. 그런가 봐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문자들을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래서 실제로 문자를 딱 열어보시면 아마 느꼈을 거예요. 다음 날 막 급등을 하고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고 꼭 지켜보라는 종목들. 그 종목이 이 종목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군요. 네, 시간에서 상한가 간 종목들 한 두세 개 추려서 문자를 보냅니다. 굉장히 단순한 알고리즘이군요. 그렇죠. 그걸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다음날 보고 야, 이 사람들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맞췄을까? 다음날 아침에. 아무튼 갔으니까. 네. 올리고 나서 내리던지 아무튼 해도 갔으니까. 그래서 거기 속지 마시라. 네. 그거는 그쪽 사람들의 활동이니까 속지 마시고 왜 상한가에 갔는지 일단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상한가 간 시간에 급등을 했다고 하면은 내가 다음날 어떻게 뭐 단기 트레이더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걸 매매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훈련을 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일단 보시면은 고려산업 한탑이 눈에 띄죠.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켜보실 게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그 시간에 거래에서 그냥 한두 개 가지고 소량 가지고 급등변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네. 시간에서 진짜 이 종목이 어떤 이슈나 다음날 갈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 가운데는 시간의 거래에서 실제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찐이죠. 네. 다음날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고려산업 같은 가운데서도 고려산업은 상당히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 한탑도 시간에서 상한가, 미래생명자원도 시간의 상한가입니다. 자, 지금 등락률 10%, 등락률 시간에는 10%죠. 그래서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자, 시간에 지금 고려산업 보면은 매수 잔량이죠. 355만 주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자, 동일한 게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식량난과 관련돼서 인프라 관련돼 가지고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또 한 번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쪽 섹터만 지금 주목을 받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이 인프라와 관련된 그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곡물 상한가 간 게 딱 하나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은 샘표입니다. 그렇죠. 샘표를 보시면 돼요. 내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매매가 기준이 애매하다. 샘표가 테마의 대장이니까 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보면서 시간에 상승했던 종목들을 같이 대비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먼저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샘표가 상한가를 갔어요. 나쁜 위치 아니죠. 일단은 앞에 어려운 자리들 돌파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거래량도 지금 1,500억 가량 되고 거래 대금도 뭐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좋은 흐름이에요. 갭을 충분히 띄울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나리오 하나 딱 정해 보겠습니다. 갭을 어디까지 띄울 것인가? 첫 번째가 이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띄우거나 여기까지 띄우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8%, 9%, 이 위까지 13%입니다. 여기서 띄운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저항권을 돌파해버리니까요. 근데 이러면 힘이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 아래에서 시작한다. 이 저항권 아래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위로 돌파할 때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힘이 약하구나라고 첫 번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까 고려산업을 보고 있었다. 그러면 고려산업을 볼 때 샘표도 같이 차트를 보면서
여기 올렸다가 쭉 올리면은 이거 간다라고 해서 같이 돌파 매매하신 분들은 그렇게 매매하거든요. 돌파를 할 수 있겠죠. 자, 상한가 다음날 매매법을 한번 팁을 드리자면은 제가 간혹가다 이 얘기는 많이 하는데요. 상한가 다음날 이 종목이 약 10%가량 갭을 띄웠다. 이 자리 위에서 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요. 약 10% 정도 뛰면은 한 5, 6% 정도 미르는 자리에서 조정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갑니다. 일차적으로. 손절 라인은 거기서 3%를 잡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가에서부터 떨어졌을 때 약 9% 정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손절 라인이. 9%가 떨어지면은 이 종목에 힘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빼버리는 게 나아요, 시원하게. 근데 시가에서 시작하고 올렸다가 살짝 한 5, 6% 내렸을 때 이거는 겁주는 구간입니다. 보통의 경우.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대신에 비중은 작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급변하는 자리는 5% 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면은 상승이 나오면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밀어주는 자리, 약 15% 이상 올려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6, 7% 아래에서 내렸을 때. 많이 띄울수록 더 내려가서 아래 잡고요. 조금 10% 정도 뛰었을 때 조금 더 아래 5% 정도에서 매매한다고 하면은 상한가 다음 날 매매 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단기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한테는 유용한 정보니까요.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김종원 파트너와 함께 새롭게 준비해본 코너입니다. 시간의 특징도 짚어드리는 코너 준비를 했는데, 자, 시간의 종목을 볼 때는 거래량 반드시 보셔야 한다라는 팁도 함께 남겨주셨으니까요. 자, 혹시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일장 급등 예상 종목 이런 문자 받아보신다면 현혹되지 마시고 저희 프로그램 함께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김종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김종원 파트너의 노란톡방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도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머니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머니 종목은 JC케미칼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JC케미칼 오늘 흐름도 볼까요? 2.48% 상승이 나와줬고 1,3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오늘 머니 종목 JC케미칼 가지고 와 주셨어요. 네,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원유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바이오에 그러니까 원유에다가 바이오 식물에서 뽑은 원유를 가지고 섞어서 그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 중유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중유를 10% 넣어서 200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여름부터는 15%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과 관련돼서 테마를 형성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장주가 JC케미칼입니다. 이 기업은 인도네시아 팜유를 가지고 바이오 등유, 정제유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합법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미국 시장에서는 진출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이 급등을 했었을 때 5월 달에 급등을 했었을 때 한번 급등을 했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수출을 금지를 했었거든요. 이것 관련돼서 현지 공장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수혜주로 그리고 영업 실적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디젤과 관련돼 가지고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자, 급등을 상당히 강하게 했었죠.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금지와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한 번에 띄우고 제가 안 좋아하는 차트가 고가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발생한 거는 되게 안 좋아합니다. 네. 왜냐 위에서 일단은 돈 벌고 정리하고 일단 쉬겠다라는 차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잘 쉬고 이제는 놀았으니까 이제 돈 좀 벌어볼까라고 하는 지금의 모습이 이날 화요일 날 14일 날 다시 한번 양봉을 크게 만들고 이틀 연속으로 오늘까지 횡보를 하고 있는 제가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던 세아 메카닉스 할 때 한번 설명드렸던 건데요. 양봉 하나 크게 나오고 거래가 그 다음날 거래가 줄면서 횡보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격을 누군가 지키고 있는 가격을 만들고 있는 세력이 있구나라를 포착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거래량인데 현재 이 모습이 가격을 오늘 하루 종일 지키고 있더라고요. 오늘 1,150원을 안 깨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에도
이 종목 나쁘질 않아요. 지금 다들 시간외가 안 좋은데 시간외도 상당히 마이너스 0.97%인데 그래서 내일 이 종목이 지수가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인해서 만약에 살짝 미뤄졌다. 그때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 해서 이 바이오와 관련된 JC케미칼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거래량이 크게 나오고 양봉이 나온 뒤에 횡보하는 종목을 좋아하시는데 JC케미칼이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간의 흐름도 나쁘지 않다라고 함께 짚어주셨어요. 자, 역시 원유 관련주인데 JC케미칼 혹시 접근 생각하시는 분들 자,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시면 좋을까요? 네, 가격 전략 사실 굉장히 심플하게 제시가 돼요. 네. 지금 오늘 저점 자체가 1150원 부근이었거든요. 계속 지켜준 자리가 1150원 부근이었습니다. 자, 이 1150원 부근을 계속 지키면서 오늘 시간에서도 여기까지 움직여요. 시간에서 장 막판에 좀 끌어당겼었는데 시간에서 1200원입니다. 그러면은 내일 지금 시장이 안 좋다라고 예상이 되죠. 되면은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1150원을 지킬 것인가, 최소한 1100원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지키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시작 자체를 만약에 10,000원을 깨면서 시작을 한다. 그냥 지켜보셔야겠죠. 지켜보시다가 얘가 아래서 이렇게 시작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탔다. 그럴 때 다시 진입하는 게, 이때 진입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 여기를 지켜주면서 시작을 하는지를 첫 번째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은 1,800원, 이 앞 고점입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필요해요. 지금 시장에서 아무리 뭐 좋은 힘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수익을 챙겨가지고 현금화 전략을 일부 최소한 반 이상을 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전고점 1,800원 부분에서는 1차적으로 목표가를 정할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이날 지금 거래대금이 430억의 거래대금인데 이날 시가가 970원 정도 됩니다. 아니, 9,700원이요. 9,700원 가격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그래서 마이너스 한 3, 4% 정도 내에서 손절. 저는 항상 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항상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장은 매매에 있어서 항상 그 플랜을 짜고 계획을 짜고 실천을 해라. 그리고 이 계획을 절대로 잊지 마라. 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손절 나갈 자리에서 겁나서 안 나가요, 보통의 경우. 이걸 지켜라. 근데 지금 손절은 3%에서 끊어라, 제발. 길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도 일단 올라갔을 때는 수익 실현 일단 하지만 계획대로 오늘 지금 시간의 장의 상황이 이렇죠. 계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획이 안 된 계획까지 계획을 해야 돼요. 그 계획은 되도록이면 3% 내에서 계획을 하고 들어가면은 손실을 최소한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매매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점이 1,150원이었는데 이 가격 또는 1,100원 지켜준다면 진입도 괜찮지만 이 가격이 깨진다면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겠고요. 다시 지켜주기 위해서 올라올 때 진입하시는 게 오히려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로는 1,800원, 손절가로는 9,7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자 그리고 김종원 파트너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장세일수록 배틀을 짧게 잡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자 이렇게 투자의 원칙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김종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 링크 방송 끝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김종원이라고 세 글자만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진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머니트렌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